네, 이런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 이 기준이 되는 지난해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정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들이 지표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 또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전 이맘때 물가는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0.1%대까지 급락했고 농산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와 비교한 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3%입니다. 비교 시점인 작년 4월의 물가가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체감 물가의 움직임입니다.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석유류 두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65%를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료품 지출 비중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훨씬 더 실제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는 거죠. 정부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하반기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먼저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져 수요가 늘어나면 농축산물과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품 물가도 들썩이게 됩니다. 이미 즉석밥과 식용유 등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재개되는 보복 소비도 물가 불안 요소입니다. 여행 등이 가능해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비스업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여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